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최수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육모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구과학 1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육모에 대비할 수 있는지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 모의평가는요, 줄여서 육모라고 하는데요. 날짜는 올해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대상으로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현역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반수생, 재수생 친구들이 이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 합쳐서 2024년 수능 응시 예정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육모라는 시험은 왜 볼까?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수능 응시 예정자들의 학업 능력과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수준을 가늠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해에 학생들의 실력을 육모를 통해서 일단 알아보는 거야. 실력이 좀 뛰어나네? 그럼 수능 난이도를 좀 어렵게.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려워할 것 같은데? 그럼 수능을 좀 쉽게. 이렇게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출제하는 시험이다. 자, 그리고 수능에서는 매년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안 그래도 떨려 죽겠는데 갑자기 마주하게 되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신유형의 문제에 적응 기회를 부여하고자 육모를 보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모의 범위는요, 지구과학 1 전범위가 되겠습니다. 골고루 꼼꼼하게 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작년 육모 12번 문제입니다. 온대저기압, 특히나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날씨 변화가 나타나는 그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해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 풍향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비슷한 문제인데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재출제한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육모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꼼꼼하게 분석을 하면은 그해 수능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육모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출제 비율은요, 편중된 단원 없이 골고루 출제되는 편입니다. 자, 문항의 특징은요, 당연히 핵심 개념 기회를, 미안해요. 말이 꼬였네요. 핵심 개념 이해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개념을 얼만큼 적용할 줄 아는지, 자료를 얼만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 연계 교재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데, 수능 연계 교재하면 두 가지가 있죠. 수특과 수완이 있습니다. 근데 수완은 지금 이 시기에 아직 출간이 안 됐잖아. 그래서 수특만 출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출제자들이 출제하러 들어갈 때 수특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완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수특을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수특의 50%가 연계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육모의 난이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작년 육모 난이도는요, 재작년 육모 난이도보다 쉬웠고요. 구모보다도 쉬웠고요. 그 해의 수능 난이도보다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쉬운 편이었지만 고난도 문항이 없었던 건 아니야. 그래서 고난도 문항으로 17, 18, 19, 20번 문제가 나왔는데 단원별로 굉장히 고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번 문항을 보면요, 해양 문항이죠. 해양에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18번 문항은 우리 별이죠. 별에 대한 문제였는데 되게 어려웠고요. 계산 문제였습니다. 19번 문제는 우리 절대 연령 관련된 문제였는데 역시나 계산 문제였어. 어려웠고요. 그리고 20번 문항은 역시나 우주에서 나온 문항이었는데 역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체지구에서 한 문제, 대기와 해양에서 한 문제, 우주에서 총 2문제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골고루 출제된 편이었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육모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어떻게 대비하냐? 첫 번째입니다. 최근에 출제되었던 육모, 구모, 수능기출문항에서 해석하기 까다로웠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열심히 해석하고 핵심 개념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모든 단원을 고르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고르게 출제되는 편이니까 편식되는 단원 없이 다 꼼꼼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고체지구와 대기와 해양, 우주 단원 중에 자신이 부족한 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성적 향상의 지름길이 되겠죠.
그렇게 공부합시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와 분석 순서는요. 첫 번째는 일단 연계교재인 수특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관련된 문제를 쭉 풀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육모 기출, 그 다음에 구모 기출, 수능 기출을 풀어보면서 육모 때 출제된 문제가 수능 때는 이런 식으로 변형됐구나. 구모 때 출제된 문제가 수능 때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었구나. 이런 감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의 감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1등급에 근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다 1등급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위권 친구들은요. 수능 연계교재 중에 수특 교재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리고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를 만들고요. 틀린 문항의 자료와 개념을 잘 정리해두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위권 친구들은 이게 중요해.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직접 풀어봐. 30분 딱 맞춰가지고 20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에는 내가 시간을 얼만큼 배분하고 쉬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시간 배분 연습을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자, 하위권 친구들은요. 수특에 있는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잘 암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 잘 정리하고요.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20문항이 출제되는데 저난도 문항부터 고난도 문항까지 쭉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고난도 문제를 들고 잡고 계속 막 낑낑거리면은 결국 시간이 다 흘러버리겠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저난도 문제 먼저 풀고 안 풀리면 일단 별표 치고 넘어가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갑자기 번뜩하면서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 다른 친구들도 어려울 거다.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멘탈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Impossible is nothing 이라는 말이 있는데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자, 게임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한 선수가 얘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잘할 수 있죠?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수연이었습니다.